스피릿 과속입니다. 아니 지금 40km로 가는데 뭔 소리요? 몰랐어? 이제 30km 넘으면 과속이래. 뭐? 안녕하세요, 제익입니다. 요 근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만 바로 도심지의 제한속도를 30km까지 낮추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30km면 현행 전동 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력이 25km라는 걸 생각해보면 뭐 스쿠터 수준의 속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휴, 느려. 여튼간에 이번 시간에는 정말로 30km로 가면 사람이 잘 안 다칠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문명의 이기야! 아니 이게 아니지. 여튼 그중 하나로 인간을 살찌게 하는 그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매우 잘 써먹고 있는 중이죠. 사실 자동차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마차로 인한 사고도 있었던 만큼 교통사고의 역사도 아주 유구하긴 합니다. 위인전에 나오는 퀴리 부인, 그 남편인 피에르 퀴리가 마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만 봐도 말이죠. 그래서 1796년도에 자동차가 짠! 하고 나타났고, 이때는 증기기관차 마냥 거대한 혹부리를 하나 달고 있는, 뭐 자동차라고 부르기에도 이상한 그냥 증기엔진 덩어리? 그런 모양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서 지금은 족같이 망한 수소차! 아님, 이렇게 자동차가 발전해 오면서요, 제일 처음에는 오오오오오 하면서 미끄러져가지고 자빠링하는 게 교통사고의 전부였지만, 지금은 106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연쇄 추돌 사고까지 사고의 종류와 심각성도 매우 다양해지고요. 아예 의학에서는 외상 중에서 교통사고 항목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거 말고요, 이건 나이롱 아닙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게 되었죠. 교통사고든 일반적으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든 아니면 마동석한테 맴매 맞아서 날아가는 경우든, 이런 사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외력에 의한 상해, 줄여서 외상이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외상이라는 말 어원이 그렇듯이 결국 외상에서 얼마나 다치냐는 외력이 얼마나 시게 작용하느냐, 그러니까 아가리를 실전당했다면 마동석한테 조팡매를 당한 정도랑 5살짜리 꼬맹이한테 떼찌를 당한 정도가 막상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다 알지만, 정확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이과 감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충격량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먹이 여러분들의 턱에 매다 꽂힌다고 보면 주먹의 질량, 그러니까 뭐 대충 무게랑 주먹이 날아가는 속도를 곱한 걸 운동량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충 이 주먹이 얼마나 세겠다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수치죠. 이게 턱에 꽂히는 순간 주먹은 멈추고 여러분들의 턱은 와장창 하면서 날아가게 되는데, 이때 주먹이 완전히 멈췄다면 주먹이 가진 운동량이 고스란히 턱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변화가 바로 충격량, 이걸 충돌하는 동안 걸린 시간으로 나눈 게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마동석 아재의 주먹이 어린아이보다 크고 무거우니까 턱주가리를 맞으면 당연히 더 아작나는 것이죠. 비슷한 원리로 자동차랑 사람이 서로 가라 몸통 박치기를 벌인다면, 자동차의 무게와 속도를 곱한 정도가 사람한테 가해지게 되고, 탁 치니 하고 죽었다 할 정도의 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물론 뭐 충격 흡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에어백이 웃자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자동차 무게랑 속도가 사람한테 100% 전해지는 거는 아니겠지만, 여튼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 무겁고 큰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온다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충격력을 사람한테 줄 거란 거는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종류, 무거운 차냐 아니냐, 그리고 차량의 속도, 얼마나 빠르게 와서 받았느냐, 외상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한 뼈는 허벅다리 뼈인데요. 대충 한 1톤짜리 준중형 차량이 40km/h의 속도 변화를 보일 때 부러진다고 보고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충돌 시에 차량 속도가 느려질수록 뼈가 아작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 연구 결과로도 나왔습니다. 제한 속도가 낮을수록 차량이 애초에 속도를 못 낼 테니까 느린 속도를 와서 사람한테 부딪히면 그만큼 가해지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죽었네?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역시 제한 속도를 왕창 낮추면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되겠군요. 지금 당장 속도를 낮춰서 가야겠네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논문에서 제한 속도를 낮췄더니 사고 났을 때 사망률이 줄었더라, 이런 논문이 많긴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동차의 존재의 의의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차가 느리게 가면 사고가 나도 안 다칩니다. 그럼 차를 안 타면, 모두가 차를 안 타니까 차 사고가 일어날 수가 없군요. 모두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면 되겠네요. 스쿠터 사고 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걸어 다니면 해결. 뭐라고요? 넘어져서 다친다고요? 그럼 그냥 안 걸어 다니면 되겠네요. 또 한 번 해결. 아니 그러면 사고조차 안 나게 사람이 없으면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지구만 나오면 되겠네? 해결. 일리가 있겠습니까? 30km 제한 속도라면 25km로 달리는 킥보드랑 사실 비등비등한 속도죠. 그러면 사람들이 킥보드를 더 많이 타고 다니겠네. 어차피 차 타면 신호 걸려. 죄다 거기다 30km로 달려. 막히는 건 똑같으니까 차를 쓸 이유가 없어. 그건 그렇다 치고, 이렇게 제한 속도를 팍싹 낮추게 되면 결정적으로 바깥에 있는 고속화도로랑 시내에 있는 그 도로들이랑 연결 부위에 문제가 생기죠. 스페인과 스위스에서 2017년 2월에 고속도로에서부터의 시내 진입 제한 속도를 80에서 60, 60에서 40으로 팍싹 낮춰서 운행
진행해 보았을 때 어떤 식으로 도로의 흐름이 변하냐, 이 도로 흐름에 대해서 진행한 연구가 있는데요.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도로에 차가 몰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막힌다고 느끼는 운전자들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선 변경 행위는 이미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큰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서 혼잡도를 더 많이 유발하게 해서 결국 복잡해진 도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율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운전자가 칼같이 제한 속도를 지키고 서서히 다들 바뀐 제한 속도에 맞춰가지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칼같이 딱 맞춰서 돌아다닌다면 그러면 조금 도로가 몰리는 일은 있을 수가 있어도 정체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이 연구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려면 굉장히 강한 동기가 작용을 해야 돼서 모든 운전자가 속도를 한결같이 맞춰서 운전하고 한결같이 안전운전하고 한결같이 안 끼어드는 모범적인 운전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불가능한 소리죠. 불가능. 그래서 연결 도로의 체증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서 적절한 제한 속도를 잡아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입니다. 뭐 그건 그렇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교통사고 통계를 둘러보니까 차대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가 잘못하는 원인 중에 큼지막하게 찝을 수 있는 그 원인이 과속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가장 크고요. 최근 블랙박스 영상 같은 걸 보면 흐름을 끊어먹는 무단 횡단자, 갑자기 끼어드는 자전거, 민식이법에서 우려하던 바로 그 어린아이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속도 자체가 줄어버리도록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줄어든 속도 덕에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죽는 빈도는 줄긴 줄 건데, 제동거리가 짧아지니까는 뭐 덜 박는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사고 자체를 막는다거나 엄청 줄일 만한 일이 될 일이라는 거는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과속사고 발생 건수 자체가 적다니까요. 오히려 신호 위반이나 잘 못 봐서 주의 집중을 안 해서 부딪히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제 여러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최근에 50km 제한 속도를 시행을 해보고 사망률하고 사고율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시범 사업을 할 때는 수시로 단속을 같이 할 테니까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캥거루 과속, 카메라 뜰 때만 오 줄여야겠다 싹 줄이는 그 과속이 보는 눈이 많고 단속을 하니 그런 것도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게 아닌가도 의심이 됩니다. 아니 그럴 거면 그냥 60km로 달려도 진짜 정속 주행을 하고 그러면 사고 덜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낮추면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같은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여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덮어놓고 시행하려는 움직임 때문에 또 다른 걱정거리만 늘어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속도 제한을 시게 걸어버리면 당연히 사고가 나더라도 덜 다치긴 합니다. 그런데 교통 흐름은 어떨지, 우리나라식 환경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 연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진 않죠. 부디 탁상행정이 안 되길 바랍니다만은 근데 이 불안감은 뭐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새롭고 신기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